안녕하세요. 그레노이 투자자문의 이현수 대표입니다. 벌써 봄이 여름이 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벌써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벌써 3분기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레노이 투자자문에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특히 주식시장을 보면서 계속 저희들은 이제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AI 산업 전반적으로 안에는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연계된 산업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챗봇 이후에 나오는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향후 당분간 시장의 주도권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AI 산업하면 그냥 챗봇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AI 산업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제 빅데이터라는 그런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발전은 이제 로보틱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특히 이제 한국의 AI 산업 중에서 이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밸류체인이 어느 상황인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은 해당 자료는 저희 그레노리 투자자문의 홈페이지, 웹페이지 그리고 그레노리 금융연구소 또는 이제 이번 이러한 그레노리 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항상 똑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해당 자료는 이미 시티타임즈에 저희가 기사로 이미 게재가 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해당 자료는 저희 그레노리 금융연구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미 저희가 한 9월 중순쯤에 이미 자료를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다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다시 한번 또 내용을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미래는 로보틱스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좀 회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AI 산업,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저희가 Artificial Intelligence 산업의 발전으로 사실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근에 또 인공지능과 관련돼 갖고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챗봇,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빅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바드, 그다음에 바이두의 어니봇, 이게 지금 현재 챗봇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텐산드라든지 핀두어두어 다양한 회사들이 지금 야후까지 마찬가지죠. 지금 챗봇 시장에 진출을 해서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은 단순히 챗봇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의 그 발전은 사실 이제 최종 단계는 저희들은 자율주행 로봇 여기까지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측면에서 AI 산업의 발전과 성장은 일국의 경제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는 자율주행 로봇 산업이 향후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국내 로보틱 산업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AI 산업의 현황과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반도체 산업의 사실 혁신이 가장 큰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 통해 특히 슈퍼컴퓨터의 발달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AI 산업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초기 산업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알고리즘 기본이죠. 기본이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실 빅데이터 산업이 이미 2016년부터 사실 크게 곽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플랫폼들 이런 쪽이 사실은 AI 산업의 시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딥러닝이죠.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죠. 딥러닝을 통해서 챗봇이라든지 메타버스 또는 버추얼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산업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학습을 통해서 특히 이제 언어 모델이 중요하겠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익히고 그리고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러한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생성형 AI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핫하게 지금 각광받는 것은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딥러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인지 기능이죠. 레코니션과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까지 갈 수 있는, 특히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인간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기계가 움직이는,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수준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산업용 로봇 또 협동 로봇이 좀 발전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휴머노이드, 특히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전문 서비스 로봇 쪽에서의 발전이 눈부시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 AI 산업의 마지막 단계는 저희들은 자율주행 AI, 특히 이때는 인지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산업들에서 로보틱스가 아마 주요한 그런 AI 산업의 발전을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을 한번 보면요, 이제 사실 기존의 로보틱스 산업은 사실 직접 회로를 통한 단순한 그 산업용 또는 협동 로봇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전문 인력을 대체하면서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AI가 장착된 로보틱스죠. 그래서 AI 플러스 이제 ICT라고 해서 근거리 무선 통신망을 기본으로 한 이러한 이제 로보틱스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소비 이런 때까지 이제 로보틱스가 이제 진출을 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시면 저희가 이 로보틱스 산업 구조를 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이제 산업용, 특히 이제 제조라든지 물류, 그 다음에 광물이라든지 철강 산업, 여기에다가 식품 공장까지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산업용 로봇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산업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협동 로봇의 차이점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산업용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공장에서 딱 정해진 위치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프로그래밍에서 반복하는 것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그러면은, 협동용 로봇은 인간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이제 로봇가 이렇게 기능을 한다. 쉽게 해서 그날 작업자가 로봇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주면서 그거에 맞는 역할을 해준다. 특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이 직접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을 좀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이것도 산업용으로 이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 로봇이 이제 따로 분류가 될 것 같고요. 전문 서비스 로봇은 뭐 일단 의료용 쪽에서는 지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해양 산업, 그리고 요즘 이제 스마트팜에서 로봇을 활용한 그러한 이제 그 농업이죠.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뭐 저희가 가장 이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가사 지원 로봇이다. 그리고 상업시설에서 서비스라든지 특히 요즘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로봇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것을 운영해주는 전반적인 운용 시스템과 그 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는 뭐 부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컨더리 산업 정도를 저희가 또 하나 분류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사실 국제 로봇 연맹이 있거든요. IFR이라는 국제 로봇 연맹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로봇을 크게 이제 제조용하고 서비스용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용 로봇은 자동차와 IT 분야에서 이제 폭넓게 분포해 있고, 시장은 이미 성숙 단계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개인 서비스 로봇과 말씀드린 전문 서비스 로봇을 분류를 하고요. 개인 서비스 로봇은 안내, 청소, 심부름 등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 같은 경우 의료, 국방, 물류 분야의 로봇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육성 단계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것이 일단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다음에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로봇의 어떤 가사 도우미 역할들,
그 다음에 식당에서의 어떤 역할들, 그 다음에 상업시설의 역할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로봇의 역할 대체에 아주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제조용 로봇은 일단 잘 아시다시피 좀 산업이 성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글로벌 로봇 생산에서 전 세계 67%가 이제 제조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일본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거의 전 세계 반 정도를 일본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한 16%, 독일과 한국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화학이라든지 워낙 많이 아시죠? 가와사키, 아스카와 나치 등 5개 회사가 사실 업체가 전 세계 시장에 뭐 3분의 2 이상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스위스의 ABB라든지 독일의 쿠카, 한국의 현대 오토에버, 특히 현대차 그룹 계열이죠. 현대 오토에버가 한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로봇의 수요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딱 보시면 중국은 생산은 한 16% 점유하고 있는데 소비는 40%다. 그러면 사실 자립도가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13%, 일본이 11%, 독일 7%, 한국 6%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소비가 많다라고 그러면은 사실 중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일본하고 독일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이제 스위스까지요. 이렇게 이런 3개국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협동 로봇을 보면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생산량은 사실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대부분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환학이라든지 대만의 테크맨, 그 다음에 스위스의 아우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직 협동 로봇 쪽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장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면서 사실 협동 로봇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직 한국 기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봇 시장 전망을 좀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조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보다는 사실 이제 서비스용 로봇에서 그리고 개인 서비스와 전문 서비스 로봇에서 이제 시장이 커질 걸로 보고요. 앞으로 한 2025년이 지나가면은 이제 산업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용하고 반반씩 제조용을 나눠서 거의 시장이 양분화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분이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주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문 서비스 로봇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농업용과 군사용 이런 쪽에서 어떤 서비스 시장이 가장 크게 지금 확대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로봇, 그렇죠? 이제 저희가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아마 가사 로봇들도 아주 향후에 커다란 시장을 좀 형성할 걸로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고 보면 지금 그럼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밸류체인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국내 이제 정부 주도 하에 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 로봇산업 매출액이 5조 한 6천억 원 정도 이제 한국의 이제 전체 GDP에 한 0.5%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지금 규모고요. 하지만 연평균 한 4% 정도 성장을 좀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부분 다 제조용 로봇이고요. 거기에 이제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도 한 32% 정도가 이제 산업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립도는 사실 좀 높은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제조용 로봇의 비중이 이제 지금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서비스용과 부품 비중이 좀 확대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은 한 8,991억 원 했고요. 수입이 2021년도 기준으로요. 한 4,223억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수요를 좀 커버하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초기 단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현망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다음에 이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게 이제 몇 개 한번 저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제 산업용 로봇은 일단 이제 스마트 제조의 이제 핵심 필수제죠. 그래서 자동차, IT, 헬스케어 같은 산업과 시너지를 상생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력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본다면은
일단 생산은 이 제조용 산업용 로봇이죠. 그 생산은 뭐 일본이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수요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해야 하는 딱 그런 수준에 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수출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일단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가 있고요. 현대오토에버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좀 힘을 좀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제조용 로봇에서 한 6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LG그룹 계열의 로봇스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하는 이제 10월달 초에 상장하는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사실 이제 산업용 동시에 이제 협동 로봇까지 만들고 있거든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 로보틱스도 있는데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그룹 지원으로 지금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도 아마 향후 있어서 되게 크게 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로 지금 눈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죠. 국내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요즘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 스타트업들의 지금 진출이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가격이. 그리고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뭐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외식 산업에서 이제 조리용 이런 것을 사실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인수할 걸로 예정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장 내에서 계속 전문가들이 이제 담당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로봇가 계속 움직이면서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공장 내에 그 도입을 하면서 그 생산의 효율화를 더 높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모든 생산 공정에 있어서 로봇을 지금 투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 회사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좀 크게 뜨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갖고 이제 센서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통해서 공장에 있는 특히 이제 물류 창고에 있는 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로봇이 직접 쭉 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이 뭐 서류를 들어가면서 뭐 재고를 체크한다 아니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로봇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이 경부선 라인을 통해서 물류 창고들이 많이 지금 그 설립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영동 라인 쪽, 특히 이제 강원도 쪽을 통해서 뭐 잘 아시는 이제 강릉이라든지 속초 이쪽이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좀 거래가 좀 많아지면서 특히 영동 라인 쪽으로 물류 창고가 지금 새롭게 지금 많이 생기면서 여기에 로봇들 그쵸 물류 로봇이 지금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이 이제 가장 이제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기술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는 이미 이제 산업용과 이제 협동 제조용 이런 쪽에서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데 이제 서비스용 로봇은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의료 전문 로봇이라든지 군사용 로봇, 전문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특정 산업에서 이제 로봇을 이제 활용하는 분야인데요. 아마 기존에 이제 새로운 분야로 지금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그다음에 군사용, 스마트팜 요 세 가지 분야에서 사실 가장 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사용 같은 경우 이미 하나 디펜스가 이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합병이 됐어요. 합병이 되면서 지난번에 이제 전투용 그 비이클이죠. 무인 그 이동 이제 트럭 같은 걸 다 선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족으로 움직이는 전투용 로봇까지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벌써 여기 수준까지 와 있고요. 지금 기대치를 본다면 향후 이제 시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로봇들이 군인들을 에워싸고 이렇게 시가전이라든지 대테러 진압을 하는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국방부에서 원하는 그런 전투용
실전용을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타력 진압용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에는 미래 컴퍼니가 좀 선두에 있고요. 최근에 큐렉스가 좀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큐렉스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수출 쪽으로 좀 많이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사실 의료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웨어러블 로봇하고 사실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의사가 몸에 착용을 하고 이제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로봇이 이제 팔을 따라서 움직이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로봇 중에서는 또 이제 엔젤 로보틱스가 신체 보조 신체 능력 보조 로봇에서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전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돼 갖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스마트팜 회사들이 아프리카라든지 중동까지 진출해 있거든요.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뭐 땅의 토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장을 짓고 그 공장 내에서 팜 안에서 전반적으로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를 통해서 수경 농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로봇들이 쉽게 생산과 그 다음에 수확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금 대동이라는 잘 아시는 농기계 회사가 진출해서 지금 기존의 기술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아마 좀 발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로봇은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가 사실 이제 가정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 로봇 하면 뭐 다 아시는 에브리봇이 지금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또는 호텔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 식으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용 로봇과 학습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로보가 있긴 한데, 여기를 이제 굳이 뭐 AI로 사실 분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로봇과 비슷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지도해주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밸류체인을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고요. 한번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주가 수익 분석 이런 것을 보면은 딱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지금 국내 로보틱스 산업의 기업들이 벤처 단계 또는 초기 단계 또는 이런 단계라고 사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이제 그룹 계열의 이제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되게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지금 봅니다.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로보틱스 산업이 이제 향후 AI 산업에서 이제 핵심이 될 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곧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겠죠. 그래서 고도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공장, 창고, 가정, 뭐 병원, 식당, 군대에서 이제 생산 효율이라든지 노동인구 감소,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향후 이제 미래의 로보틱스 산업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AI 산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의 일상과 이제 연결되는 이런 산업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국내 로보틱스에 대한 전망도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산업은 이제 국내 수요에 지금 부응하는 정도고요. 아직 위에 표, 아까 말씀드린 표를 보시면은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밸류체인 현황을 보면은 현재 그 대부분 영세한 회사임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까지 뭐 매출 수준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그룹의 계열사들이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인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지표를 사실 산출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당분간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룹 계열사에 대한 로보틱스 회사들의 투자가 먼저 안정적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것은 해외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특히 중국의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좀 찾아보는 게 저희들은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언급한 회사 중에서 또 찾아보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국내 글로벌 이제 로보틱스 산업과 국내 로보틱스 산업도 한번 간단하게 좀 훑어봤는데요. 국내 로보틱스 산업도 지금 AI 산업 분야 중에서 하나로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죠.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전기차의 자율주행을 생각하시는데 자동차예요. 사실 그것도 원 오브 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을 들이지 않고
슈퍼컴퓨터가 그렇죠? 어떤 연산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학습 이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 포지셔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로보틱스로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아직 지금 글로벌 수준 이미 산업용 쪽에서 많이 그 시장을 구축해 놓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 독일에 비해서는 지금 뒤처질 수 있겠지만은 향후 이제 저희가 하이엔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서비스용, 특히 전문 서비스용과 개인 서비스용 쪽에서는 한국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글로벌 시장을 좀 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한번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미래 먹거리 주식 투자, 산업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한번 국내 로보틱스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